차트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뭔지 알고 계시나요? 기관이 움직이기 전에 그들은 리포트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매수 타점이 시작됩니다. 왼쪽은 5월 29일 한국단지 5분봉입니다. 오른쪽은 당일 발행된 SK증권 리포트입니다. 왼쪽은 6월 13일 BH 5분봉입니다. 오른쪽은 당일 발행된 SK증권 리포트입니다. 6월 17일 해성 DS 10분봉과 당일 7시 46분 발표된 동사에 대한 리포트 기사입니다. 시초의 급등 출발과 리포트의 상관관계를 그저 우연이라고만 생각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지은 위험구간 주식공유 TV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동안 실전 투자와 공부를 해오면서 체험한 내용을 저 나름대로 정리한 일반적인 조정, 즉 눌림과 조정을 여러 번 거친 이후 그 조정의 끝물이라고 볼 수 있는 위협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주식에서 위협구란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마도 제가 최초일 듯 싶네요. 다시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눌림은 여러 번 계속될 수 있지만 위협구는 곧 움직임이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움직이기 전 마지막 눌림이라고나 할까요? 보통 위협구 이후 7일 이내에 움직이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의 가정은 시장이 평온한 상태일 때라는 겁니다. 시장이 흔들린다면 차트 또한 기존의 흐름과는 전혀 관계없이 무너집니다. 이 모든 분석은 당장은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가 가라앉은 이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눌림과 위협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실전 차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입니다. 일단 먼저 일반적인 눌림의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리뷰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맨 처음 소개시켜 드렸던 날은 7월 25일경 이때쯤입니다. 이때쯤에 공유해 드려서 이 당시에 10,000원 정도였으니까요. 15,75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약 50에서 60% 정도 올라갔었네요. 요즘에 제가 엘리엇 파동을 자주 말씀드리죠. 엘리엇 파동의 1차 상승이 완료된 이후 2파 조정을 거치고 나서 3파 상승의 준비 중으로 보입니다. 고점을 찍고 나서 약 4개월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바닥을 약 한 달 정도 밑에서 진바닥을 형성했었습니다. 이후에 윗골이 달려있는 양봉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거래량이 늡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정도 눌림을 주었죠. 그리고 다시 또 상승을 한 다음에 또 이틀 동안 눌림을 준 이후 금일 변곡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조정은 일반적인 눌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눌림의 끝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차트 생김새로 보면 언제든지 급등 가능한 종목입니다.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입니다. 금일 메이저 수급은 없어 보이지만 외인 수급이 그 전에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 눌림 때 외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큰 움직임 한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M 디바이스입니다. 작년 연말쯤에 이틀 동안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었습니다. 이후 그대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줄 알았더니 4일 동안 음봉이 나와줬습니다. 이 음봉 자체는 일반적인 눌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위협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일반적인 눌림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종목의 상승 쪽으로 방향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일 수급 투신 좀 들어왔네요.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다음은 꿈비입니다. 바닥권에서 상승 눌림, 금일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었는데요. 아쉽게도 윗골이 달고 내려왔거든요. 윗골이 달고 내려왔으니 저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겠죠. 저점에서 윗꼬리는 매집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조정은 일반적인 눌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내일과 모레 또한 이런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조정의 끝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꽤 많은 거래량이 실렸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썼겠지요. 하루 이틀 쉬었다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규 진입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TC 머티리얼즈입니다. 어제 박스권 상단에 부딪혀가지고 금일 음봉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눌림으로 보셔야겠죠. 하지만 워낙에 낮은 구간대이기 때문에요. 신규 진입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넷마블입니다. 저점에서 바닥 확인한 이후 상승 눌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이 좋지 않았죠. 조만간 다시 한번 위로 움직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수급, 투신, 3호, 기타 들어왔네요. 신규 진입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휴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넷마블과 거의 비슷한 행태이죠. 금일 시장이 좋지 않았었지만 내려간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는 의미이겠죠. 조만간 상방으로 방향 틀 것 같습니다. 금일 수급, 금투, 기금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다음은 KMW입니다. 이 종목 또한 이평선들 완전 수렴이 된 상태고요. 양봉 2개 나와줬는데 오늘 21일과 60일선 돌파했습니다. 거래량도 실리고 있고요.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금일 수급, 외인, 금투, 기금 들어왔네요. 다음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박스 복귀 패턴이 나온 이후 시장이 좋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평선 수렴이 되면서 그 위에서 횡보하고 있죠. 금일 수급, 금투, 기금 들어왔습니다. 신규 진입 가능해 보입니다. 앞서서는 일반적인 눌림의 종목을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위협구, 즉 마지막 눌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종목입니다. 원익 QNC인데요. 여기 밑에서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상승을 할 때 보시면 거래량이 쭉 증가하면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눌림을 보이면서는 거래량이 줄었죠. 이 라인은 일반적인 눌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평범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확 증가하면서 약간의 장대 음봉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로 상방으로 방향을 트나 보구나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때 갑자기 음봉 3개가 연달아 나옵니다. 그 음봉의 크기가 굉장히 커 보이죠. 그리고 거의 이전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거래량도 좀 실렸고요. 이런 음봉이 3개에서 연달아 나온다면 사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손절 물량 나오지 않을까요? 이 라인에서 보고 이제 갈려나 보다 하고 진입하신 분들은 이 라인에서 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위협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봉이 3개 나온 이후 금일 전일보다도 거래량이 는 상태로 전일 음봉을 장악하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아마도 위로 곧 움직일 거라는 전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일 수급, 외인, 금투, 보험, 투신, 3호, 기금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수급이 매우 좋죠. 다시 한번 위협구, 즉 마지막 눌림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위로 올라가겠지 했을 때 무서운 음봉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 위협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이 음봉 3개가 위협구, 즉 마지막 눌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내일 이 종목의 움직임이 매우 궁금합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은 HK 이노엔입니다. 어제 제가 리포트를 공유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지난 1월 13일 미국 파트너사인 세벨라가 미 FDA 허가 신청했다는 뉴스로 세럼 물량으로 하락했었습니다. 이때 음봉이죠. 어떻습니까? 뭔가 이제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FDA 허가 신청까지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엄청난 음봉을 던져주는 겁니다. 위협구로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알테오전이 2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바이오 섹터 전체가 굉장히 흔들렸었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 양봉을 뽑아주었습니다. 금일 수급, 외인, 금투, 투신, 삼호, 기금, 수급도 매우 좋죠.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종목이란다면 오늘 바이오 섹터에 따라서 이 종목 또한 하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꿋꿋하게 지켜줬습니다. 위협구 이후 횡보 금일이 4일째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 위협구 이후에 7일 이내에 가더라고요. 내일 모레까지는 움직이기 힘들겠지만 다음 주 초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은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이전에 약 3개월 동안 횡보를 하면서 이 라인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박스를 지켜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평선들이 거의 수렴이 된 상태이죠. 그 즈음에서 서서히 상승을 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전에 벌써 없었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박스 상단까지 거의 올라갔다가 일반적인 눌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래량 줄었죠. 그러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거래량 늘면서 또 한 번 양봉을 뽑아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려나 보구나 하면서 이쯤에서 진입하신 분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N자 패턴으로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때 갑자기 아주 큰 음봉을 연달아 3일째 던져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화들짝 놀랐겠죠. 아마도 이 부분에서 손절도 꽤 많이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일 변곡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금일 수급, 외인, 금투, 기금 들어왔습니다. 오늘 미국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반도체만 괜찮다고 한다면 아마 내일은 상방으로 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시장이 허락지 않는다면 옆으로 좀 더 횡보가 나올 수 있겠죠. 한번 지켜보시죠. 전 이 세 종목이 마지막 눌림, 즉 위협구라고 판단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이 세 종목의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은 분할 진입 가능한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한전 KPS입니다. 원전 관련 종목입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수급 또한 전체가 다 빨간색이죠. 금일 수급, 금투, 기금 들어왔습니다. 이 라인에서부터 이 라인까지 올라가는 상승폭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많이 달려있죠. 거래량 또한 증가하면서요. 조만간 큰 움직임 한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이나 분할 진입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제닉스 로보틱스입니다. 금일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줬죠. 60일선 돌파했습니다. 금일 수급, 외인, 금투 들어왔습니다. 신규 진입도 가능해 보이고요. 분할 진입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어제 이전 고점의 저항에 막혀서 음봉이 나오더니 바로 금일 다시 한번 박스 상단에 도달하는 양봉을 뽑아주었습니다. 금일 수급, 금투, 삼호, 기금, 기타 들어왔네요. 이 종목 또한 신규나 분할 진입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박스 돌파 임박한 종목입니다. 고영인데요. 사실은 어제 윗꼬리는
신고가 영역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차익 물량 때문에 윗골이 달고 내려왔죠. 어제의 많은 거래량 때문에 금일은 조정봉이 나와주었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 돌파 시도 가능해 보입니다. 금일 수급, 금투, 기금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돌파 후 조정봉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한전선인데요. 어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으로 박스 돌파에 성공했었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물량에 살짝 윗골을 달고 내려왔는데요. 금일 옆으로 횡보 나와줬습니다. 금일 수급, 기금, 기타 들어왔네요. 신규 진입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한전 기술입니다. 거래량 실리면서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금일 조정봉 나와주었습니다. 수급이 매우 좋습니다. 외인, 금투, 투신, 사모, 기금. 그래서 사실은 낮은 위험 구간은 아니거든요. 신고가 영역이지만 이 종목 워낙에 좋아 보여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립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분할 진입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추세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이노 와이어리스인데요. 어제 박스 돌파에 성공한 이후 금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양봉을 뽑아 주었습니다. 물론 이미 박스를 돌파해서 약간 고점이긴 하지만 이 종목 월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년 9월 7만 1,000원을 찍고 나서 5년 이상 동안을 지속해서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결코 높은 가격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입니다. 금일 수급, 외인, 금투, 기금 들어왔습니다.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조정, 즉 눌림과 그 눌림의 끝자락으로 볼 수 있는 위협구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이 내용은 그 누구도 정의하지 않았던 내용으로서 순전히 저만의 견해입니다. 그 얘기는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직까진 완전히 다듬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공부해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